유형 11번부터 할 차례죠. 서로 다른 책 6권 중에서 5권을 뽑아서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꽂이에 지금 자리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5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6권의 책 중에 5권의 책을 꽂을 건데, 첫 번째 책을 여기다가 어떤 책 꽂지? 라고 고민하는 순간 이제 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고, 두 번째 자리에 나한테 남은 게 이제 5권이 남았죠. 이 5권의 책 중에서 뭘 꽂지? 라고 고민할 때 5개 중에 하나니까 말 그대로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 3가지, 2가지의 경우의 수로 우리는 고민을 할 겁니다. 이거는 6명의 학생 중에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와 일치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다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이거 다 너네 외워질 거예요. 하도 많이 나오는 숫자기 때문에. 그래서 720까지가 된다 해서 정답 5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문제가 이제 책을 꽂는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자, 선생님 1명과 학생 4명이 영화관에서 일렬로 붙어있는 5개의 좌석에서 영화를 볼 건데, 자, 이렇게 선생님은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그 의자 그려놓고 풀거든요. 그거 여러분들도 그려놓고 풀면은 조금 더 견적 잡기가 좋아요. 선생님이 정중앙에 반드시 앉아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이 한가운데에 반드시 앉아야 된다. 이런 이제 어떤 특정인의 자리가 고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에서는 그 사람을 그 위치에다가 그냥 앉혀놓고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선생님 앉힙니다. 선생님은 무조건 가운데 자리에 앉혀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학생 4명, 선생님을 뺀 나머지 학생 4명이 여기에 순서를 바꿔가면서 앉을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앉는 경우의 수는 1입니다. 저거는 뭐 어차피 1명이고 저기다가 앉혀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4명을 여기다가 무작위로 섞어가면서 앉혀야 되니까 4, 3, 2, 1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죠. 여기에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곱해주시면은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 혹시 이제 설명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986번. 부모님을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 이렇게 누군가가 이웃해야 되는 문제. 자, 요거 이제 여기 집중공략이라도 써 있는데 누군가가 이웃해야 된다, 누군가는 반드시 떨어져 앉아야 된다 라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문제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죠. 이웃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녀석을 묶음 지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때 묶음 짓는 문제에서는 그 묶음 속에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도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을 포함한 6명의 가족을 내가 부, 모, A, B, C, D라고 할게요. 이러면 부모님을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섞을 거야. 섞어서 사진을 찍을 건데 부모님은 반드시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부와 모를 이웃으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A, B, C, D는 각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저것들은 각각 낮게 묶음이 되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묶음이 총 5묶음이 생겼기 때문에 5묶음을 일렬로 나열하는 5, 4, 3, 2, 1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누가 누구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뒤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부와 모가 자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부와 모가 자기를 바꾸는 묶음 속까지 반드시 생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2. 부, 모로 앉거나 모, 부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 2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이제 240까지 경우의 수다. 3번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991번 이제 색칠하는 경우의 수인데요.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제일 먼저 칠해야 되는 게 다른 면이랑 가장 많이 만나는 면이다. 이거 정도 좀 염두에 둬야 돼요. 다른 면이랑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면부터 칠하는 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색칠하기를 어렵게 내려고 그러면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들 중학교 수학에서 중학생들한테 어렵게 느껴지는 건 그 가정이라고 하는 거가 필요한 풀이에서는
중학생들은 정말 많이 어려워해요. 이렇다면 어떨 것이다. 그래서 너네가 도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도형이 왜 어려워? 보조선을 그었거든요. 보조선. 근데 이 보조선이 사실 가정이죠. 여기에 선이 있다면 하고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데 너네가 보조선을 그으면서 아, 여기에 선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선이 곧 가정이었어요. 도형이 어려운 이유는 보조선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색칠하기 문제가 얘를 어렵게 내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만큼의 가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너네가 다른 면이랑 만나는 면을 먼저 칠한다면 한 절반 정도는 가정 없이 풀 수가 있게 돼요. 가정 없이. 물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그래도 가정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남지만 그래도 애초에 가정을 해야 되는 문제들을 최소한으로 남길 수 있을 방법이 다른 면과 많이 만나는 면부터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색칠하겠다가 할 때 B나 D부터 칠하면 하수예요. 하수. A나 C부터 칠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색칠하기 문제는 항상 A가 지금 B, C, D 세 면이랑 만나고 C가 B, A, D 세 면이랑 만나고 있기 때문에 A랑 C부터 이렇게 다른 면들이랑 많이 만나는 면부터 칠하는 것을 규칙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빨파, 보초 네 가지 물감이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칠하려고 하는데 A, B, C, D의 영역 근데 이건 대표 문제라 그런지 좀 쉽네요.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네요. 요게 이제 쉬운 경우예요.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 이거는 뭐 굳이 다른 면과 만나는 면을 먼저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993번 문제 보시면 993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세 번째 줄부터 ABC의 영역에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그러니까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은 문제들이 있어요. 994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렇게 적혀있죠. 그러니까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은 문제에서는 반드시 다른 면에 만나는 면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지금같이 이제 그냥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는 그냥 뭐부터 시작하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버릇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A부터 시작할게요. A에다가 뭐 칠하지? 이렇게 고민하면은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나한테 물감이 4개가 있었으니까. 근데 붙어있으면 다른 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A에 칠한 건 C에는 못 칠합니다. 그래서 C에는 3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AC에 칠한 건 B에는 못 칠하니까 B에는 이제 물감이 2개 남았고 D에는 1개 남았죠. 그래서 요거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다 곱해주시면 24가지 경우의 수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995번.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에 뽑아서 2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홀수래, 홀수. 자, 어떤 아무리 긴 자연수가 있어도, 예를 들어 7, 5, 2, 2, 6, 7, 1 아무리 긴 자연수가 있어도 이게 홀수인지 짝수인지는 1의 자리만 보고 결정을 하죠. 1의 자리에 써있는 숫자가 홀수면 저 수는 홀수인 거고, 1의 자리에 써있는 숫자가 짝수면 저 수는 짝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중에서 2장을 뽑아서 2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홀수의 개수를 물어봤다는 건 2자리 자연수의 1의 자리가 반드시 홀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홀수여야 이 2자리 자연수는 홀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카드가 1카드, 2카드, 3카드, 4카드, 5카드가 있는 건데, 요 1의 자리에는 보통 자연수 문제는 앞에 있는 자릿수부터, 요 앞에 있는 자릿수부터 시작을 해서 뒤로 가지만, 지금처럼 이제 1의 자리를 어떻게 고정을 딱 해놓은 이런 문제에서는 얘를 가장 먼저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1의 자리에는 홀수 카드를 갖다 놓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홀수는 3장이야. 그러니까 1의 자리에는 1을 갖다 쓸까, 3을 갖다 쓸까, 5를 갖다 쓸까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3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짝수가 오든 홀수 숫자가 오든 이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어떤 숫자가 오든 간에 상관이 없으니까 나한테 이제 남은 카드가 총 4장이 남아서 여기에다가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2가지 의 홀수가 나온다.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면 1000번입니다. 1000번. 우리가 벌써 이 책에서 1000문제를 풀었네요.
자, 0, 1, 2, 3, 4, 5, 6이 적힌 7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0을 포함하는 경우고 집중공략이라고 적혀있죠. 시험 문제는 당연히 방금 풀었던 것처럼 0이 없는 문제는 안 나올 거고요. 지금처럼 0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 왜냐면 저 0이다라고 하는 녀석이 이 녀석이 이제 함정 카드로 발동이 되기 때문이죠. 세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내가 여기에다가 2를 갖다 놓고 5를 갖다 놨는데 여기에다가 0을 갖다 놓잖아? 그럼 이건 세자리 자연수가 아니라 이건 두자리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세자리 자연수가 되려면 이 100의 자리에는 0이 못 온다 이거예요. 0이 못 와요. 그래서 0을 제외한 숫자 중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100의 자리에다가 어떤 거를 갖다 쓸까를 고민을 했을 때 총 7장의 카드를 다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1부터 6까지 중에서만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100의 자리의 경우의 수는 6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10의 자리에는 0카드를 갖다 쓸 수 있거든요. 저기가 0이어도 이거 세자리 수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전체에서 고민을 할 건데 내가 100의 자리에다가 숫자 하나 썼잖아. 예를 들어 3카드를 갖다 썼다고 쳐보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한테 남은 카드가 6장이 남았어요. 그래서 10의 자리는 우리도 6장의 카드 중에 고민을 할 거고 1의 자리는 나머지 5장의 카드 중에서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는 180까지다. 그래서 4번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1005번 5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1명씩 뽑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건 자격이 다른 경우죠. 자격이 다른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A가 반장인 거랑 그 다음에 부반장이 B인 거, 이 상황이랑 B가 반장이고 부반장이 A인 상황은 다른 상황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자격이 다른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문제 풀 때에는 자격이 같은 대표가 나오게 되겠는데 그때는 그냥 대표 2명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면은 A랑 B가 대표인 거랑 B가 A랑 대표인 건 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자격이 다르냐 아니면 자격이 같냐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자격이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자격이 다른 경우는 그냥 일렬로 세우듯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회장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 5명이 다 손들겠죠. 곱하기 자, 이제 회장 안 뽑혔네. 부회장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 4명이 손들 거고, 자, 총무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은 3명이 손들겠죠. 그래서 총 60가지가 만들어져서 정답은 3번인데 이거는 그냥 자격이 다른 대표는 사실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와 서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푸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자격이 같은 경우, 여기도 이제 집중공략이라고 써있죠. 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자격이 다른 경우 안 내고 자격이 같은 경우를 내시겠죠. 자격이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A랑 B가 대표인 거랑 B랑 A가 대표인 것은 같은 상황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문제를 풀 때에는 자격이 같은 대표는 어떻게 뽑냐, 그냥 이 녀석을 일렬로 세우기는 해요. 그냥 일렬로 세워요.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찾고 그 다음에 그걸 나눠줘야 돼요. 뭐로 나눠줘야 되냐, 대표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로 나눠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준 건 대표가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사용을 할 수 있는 식인 거고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건 대표가 2명일 때와 대표가 3명일 때는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써 있는 거고요. 근데 뭐 당연히 2명이나 3명 이하의 문제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표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도 이제 나눠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외우는 게 더 낫습니다. 3명이서 자리 바뀌는 경우의 수가 3인 1이잖아요. 그래서 3명 뽑을 땐 3명인 건데 만약에 5명 뽑으면은 5명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5, 4, 3, 2, 1이 분모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10번 문제를 보면은 어느 중학교 학생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10명의 후보 중에서 자, 대의원 1명, 의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거 이걸 뭐 외워봤자 별로 소용이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섞여 나오면 그러면 그냥 우리가 사고력으로 푸는 게 더 낫거든요. 자, 대의원
대의원 1명, 그 다음에 의원 2명을 뽑을 거래요. 이건 동시에 뽑는 거기 때문에 대의원 1명 뽑는 경우의 수와 의원 2명 뽑는 경우의 수는 곱해지게 될 거거든요. 일단은 후보가 10명이에요. 그러면 이 10명한테 야, 니네 대의원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은 10명이서 손들겠죠, 다. 그래서 대의원이 뽑히는 경우의 수가 10명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의원 1명 뽑혔으니까 후보가 9명이 남습니다. 그 9명의 후보 중에서 의원을 2명을 뽑을 건데 그 의원 2명은 위에 적혀 있다시피 A랑 B가 의원인 거랑 B랑 A가 의원인 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 2를 뽑을 때에는 자격이 같은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세워줘야 돼요. 일단 9명 중에 2명을 뽑는 거죠. 그래서 9 곱하기 8 이렇게 들어갑니다. 9명 중에 2명을 뽑고 걔네들이 자기를 그 2명의 자기를 바꾸는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시에 뽑는 거기 때문에 대의원을 뽑는 경우의 수랑 곱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이제 360까지 정답이 이제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19 선분 또는 삼각형의 개수인데요. 선분의 개수는 직선의 개수와 같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두 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때 선분 AB랑 선분 BA는 서로 같은 선분이기 때문에 선분이나 직선 문제를 풀 때에는 자격이 같은 대표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형 만들기. 삼각형 만들기도 삼각형은 선분이랑 직선이랑은 다르게 점이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 3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 점 이름이 A고 B고 C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도 삼각형 BCA도 삼각형 BAC도 다 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점 3개를 뽑긴 뽑을 건데 자격이 같은 대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선분이랑 직선은 자격이 같은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점 A, B, C, D 중에서 2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선분의 개수는 저 4개의 후보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하면 돼요. 근데 그 2개의 점이 B랑 C를 선택하나 C랑 B를 선택하나 같은 선분이기 때문에 4명의 후보 중에 자격이 같은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면 6가지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선분이랑 직선은 또 뭐랑도 똑같냐면은 이거 악수의 경우의 수랑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서 악수를 하는 횟수를 구하시오 라고 해도 어차피 사람을 점처럼 생각하면 그 2점을 연결을 하면 얘네들이 악수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선분, 직선, 악수 다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 풀고요. 삼각형만 이제 점 3개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